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2신살 중에서 월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는 12운성에서는 관대지에 해당이 되죠. 관대지의 특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관대, 육체적으로는 좀 성숙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약간 미완의 상태이다. 원칙적인 그런 부분은 되게 강조할 수 있고, 원칙주의적인 그런 특성이 강하고, 융통성이나 이런, 인정, 동정심, 너그러움, 자비, 관용, 이런 부분은 2% 정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시기나 질투, 자기 주장은 좀 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관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월살은 기본적으로 화계와 충을 하죠. 월살은 화계와 충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월살, 진술충미가 월살이 될 수 있죠. 이 진술충미, 고지가 월살이 되는데요. 이 진술충미는 월살, 반한살, 화개살, 천살 이렇게 다 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천살, 월살, 반한살, 화개살 하는데 축토가 월살이다 라고 하면은 반한살은 진토가 되겠고요. 반한살은 진토가 되고, 그 다음에 미토는 화개살이 되고, 술토는 천살이 되죠. 그죠? 해묘미 목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화개살이 되는 해묘미 목명이 되겠죠. 그죠? 목명을 기준으로 해서 화개살 바로 앞에 그 해수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게 천살, 반한살, 축토는 월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다시 만약에 진토가 월살이다 그러면은 미토는 반한살이 됩니다. 민토, 그죠? 미토는 반한살이 되고, 술토, 인호술 화명이 되겠죠. 지장화 하니까 술토가 화계지에 들어가고, 월살은 진토가 되는 거고, 미토는 반한살, 그 다음에 축토는 천살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술충미는 이렇게 천살, 월살, 반한살, 화개살에 해당이 된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예를 더 들어보면은 만약에 월살이 미토다. 월살이 미토다. 그러면은 월살이 미토면은 반한살은 술토가 되고요. 화개살은 축토가 되겠고요. 천살은 진토가 되게 되는 거죠. 사유축 금명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축 금명에 월살은 미토, 반한살은 술토, 화개살은 축토, 천살은 진토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월살이 술토가 되면은 반한살은 축토가 되겠고요. 화개살은 진토가 되죠. 신자진 수명이 됩니다. 수명에 월살은 술토, 화계를 충을 하는, 그러니까 화계지를 충하는 월살은 술토가 되는 거고, 축토는 반한살이 되는 거고, 미토는 천살이 됩니다.
미토는 천살이다. 그러면은 월살과 화개살은 충의 관계가 놓이게 되는 거고, 반환살과 천살은 역시 또 충의 관계가 됩니다. 자, 이런 진술충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월살은 그 토의 그런 특성이 좀 나타나죠. 그죠? 진술충미. 토의 특성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 흙으로는 모든 것을 좀 덮어버릴 수가 있죠. 그죠? 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흙으로는 모든 걸 좀 덮어버릴 수가 있다. 땅속에는 덮어버리기 때문에 땅속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좀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 특성이 뭐 예스럽다, 후중하다, 뭐 지나간 일들을 좀 토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옛날 일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자주 떠올리며 좀 생각하고 뭐 그러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 뭐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좀 토감하는 분들이 있죠. 이 토의 특성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일부러 생각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문득 그냥 생각이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도 더불어서 계속 소환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머리를 복잡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그런지 토감하는 분들이 좀 토속적이고 전통적이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뭐 개신교나 불교를 많이, 그러니까 종교를 좀 많이 갖지만은 미신 취급을 받는 그런 무속 집에도 즐겨 방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속에 있는 그런 DNA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월살, 화계, 천살 이런 그 진술충미 이런 글자들이 많은 분들이 철학자, 종교인, 역학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학자, 종교인, 역학자 이런 분들이 많죠. 그 중에서 잠시만요. 그 중에서 월살은 달밤이죠. 월살, 그죠? 달월자를 쓰지 않습니까? 월살은 달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 시간이라 좀 어둡고 좀 잘 보이지 않고 갈 길은 먼데 의지할 곳은 좀 달빛에 의지해서 걸어간다라고 좀 그 머릿속에 좀 그려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뭔가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이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종교를 좀 갖거나 바꾸기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러니까 내 사주에 화개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화개살과 월살과의 그런 충 현상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런 월살 운이 오던가 그러면은 나의 기존 가치관이나 화개살과 충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가치관이 좀 심하게 좀 흔들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도 좀 바뀌고 종교도 바꾸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런 그 고장들이 충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육친의 생사 이별은
그러니까 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조건들이 생사이별이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지죠. 그로 인해서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뭐 자연스레 뭐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그 진술충미가 있는 분들이 그 좌우묘이나 인신사해가 있는 분들보다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있다 쪽에 그 두시면 되고요. 있다가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좀 잘 그 창고 안에 그러니까 쌓아두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끼고 소중하게 그 보관하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쌓아두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그 택일이나 뭐 이사 날짜 뭐 이런 날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 날짜나 이사 날짜 이런 날들은 그러니까 월살 날은 기본적으로 좀 피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사 짓는 분들은 월살일에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하였고요. 그러니까 남녀 합방도 피했다고 합니다. 택일이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택일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택일 조건이 참 까다로운데 택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택일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날짜는 정말 좀 잡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택일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택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 첫 번째 조건, 내 사주에 필요한 용신일인가 하는 아니면 뭐 생기복덕일인가 아니면은 뭐 천을귀인이 되는 날인가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천을귀일이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삼합이 되는 날짜가 되죠. 그러니까 삼합이 되는 날짜를 보통 이제 택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해야 되는 날은 뭐 공망이 되는 날, 뭐 일지가 형충이 되는 날, 이런 날들, 원진, 기문, 뭐 이런 나쁜 살들이 되는 날들은 좀 피하는 일들이 피해서 택일을 해야 되는데, 이 월살일이 포함이 되는 이유는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삼합이 되는데 뭐 신자진이다, 내가 신자진 수명이다라고 하면은 이 화계를 치는 그 충을 하는 술토가 월살이 되는데요. 진술충을 하지 않습니까? 술토가 월살이 되는데 이 진토를 옛날에 그 비유를 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토는 그 보급 창고가 돼요. 그러니까 보급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쌓아두고 내 양식이 될 수 있는 곳에 화계지 진토가 되는데요. 이 화계지를 그러니까 월살이 와가지고 이렇게 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그런 그 보급창고가 그 뭐 쌀이나 나의 그런 식료품들을 넣어둔 보급창고가 월살에 충을 받아서 이렇게 타버리는 현상, 불태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살일에 삼합의 마지막 글자인 이 화계지를 충하는 월살일은 되도록 피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월살일을 피했던 거고, 그리고 이 월살이 격각 현상들이 생겨요. 격각 현상이다라고 하면은
삼합을 방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합의 생지와 왕지가 합을 하는 거를 좀 그 격각, 막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뭐 어떤 식이냐. 만약에 내가 이 화명이다 라고 하면은, 인옷을 삼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합을 하죠. 그죠? 이 삼합을 하는데, 내가 지살이고, 이 장성하고 삼합을 하는데, 그 중간에 진토가 가운데를 딱 막고 있는 거죠. 진토가 이 생지와 장성이 합을 하려고 하는데 진토가 막으면서 이 술토와 충을 하죠. 그죠? 술토와 충을 하면서 생지와 왕지가 합을 하는 것을 막는 그런 격각 현상들이 좀 생겨요. 월살이. 그래서 월살이 있으면은 격각 현상. 격각 현상이 생기면은 중단수, 뭔가 뭐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생지 기준으로 하면은 지살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조객살이 되고 여기가 상문살이 되죠. 상문살. 생지 기준으로, 지살 기준으로 하면 진토는 상문살이 되고 여기 자수는 조객살이 되죠. 그래서 이 신자진 합을 하는 거죠. 그죠? 신자진 합을 하면서 그 격각 현상들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장성과 화계가 삼합을 하는데 이 신금이 격각 현상을 만들고요. 술토와 화계와 생지, 지살이 술토, 화계와 지살이 합을 하는데 자수가 격각 현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삼합을 하는 걸 이 신자진, 그러니까 신살로 하면 역마, 제살, 월살이 합을 방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역마, 제살, 월살의 합이 내 삼합을 방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죠? 해묘, 미, 목명이다 그러면은 축토가 월살이 되겠죠. 그죠? 해묘, 미, 목명이다 그러면 축토가 월살이 되는 거고, 사, 유, 축, 금명이다 그러면은 미토가 월살이 되겠죠. 미토가 월살이 되고, 신자, 진합을 한다 그러면은 신자진 기준으로 하면은 술토가 월살이 됩니다. 신자진하면 술토가 월살이 됩니다. 그 역마, 제살, 월살의 합에는 좀 삶에 힘든 의미가 좀 있죠. 역마, 제살, 월살.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인옷을 화명의 기준으로 해서 역마, 제살, 월살 이런 합이 있으면은 약간 삶이 좀 계속 중단이 돼야 되니까 좀 힘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살에서 역마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쫓겨서 피난 간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밟고 있는 이 터전에서는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좀 옮긴다라는 게 신살에서는 역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가 옮겼는데 옮겨도 제살을 만나니까 역제월이니까 옮겨서 갔는데도 제살을 만나니 재난과 질병 같은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월살에는 하늘에 뜬 달을 보면서 좀 눈물을 흘리는 좀 고단한 삶이 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역제월의 합은. 한 100년 전에는 생각을 해보면 돈 벌기 위해서 미국 사탕수수 농장에 노역으로 일을 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셨죠. 그죠? 구한말에. 이 월살에는, 하지만은 이 월살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있죠. 월살에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이 해묘미를 목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목명에는 축토가 월살인데 축에는 이 토가 목한테는 목명에는 토가 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목명에는 토가 재성이 되고요. 술 화명에는 진토가 월살이 된대요. 화명에는 화토동법이지 않습니까? 진토가 월살이 되는데 진중에 계수라는 수가 토에 재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유축 근명에 사유축 근명에 그죠? 사유축 근명에 미토가 되죠. 이 미토는 목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미토 안에는 지장간에 을목이 있고 금극목 해서 을목은 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명에 을목은 재성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진 수명에 술토는 그죠? 신자진 수명에 월살 술토는 술 중에 정화가 들어있죠. 정화가 재성이 됩니다. 술 중 정화가 수명에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살에는 저런 재물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이 월살의 돈은 뜻밖의 그런 보험과 관련된 그런 보상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초를 겪으면서 생기는 돈이다 보니 좋다 나쁘다는 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살을 내당마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부인이 되는 거죠. 나의 아내가 월살입니다. 이 월살인데 이 월살이 있는 남자는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편안히 부인 마음 편하게 잘 모셔야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이 월살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님에게 소원을 빈다는 마음으로 부인을 대하면 재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약간 부인의 눈치를 보고 살게 되는 그런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공처가도 될 수도 있고 애처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겼을 때 월살에 해당하는 띠에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 월살띠가 외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도와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남몰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달림에게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루어 주듯이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월살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 배우자 집안의 유산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집안의 그 유산을 받으려면은 배우자에게 좀 잘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이나 애, 처가로 사시면 됩니다. 이 대운에서 오는 그 월살은 먼 길 가는데 달이 떠서 방길을 좀 인도해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월살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월살에 대해서 뭐 빠진 부분이 없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기를 한번 해보면 월살은 좀 격각 현상들이 생기고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월살에 대한 해당하는 그 월살띠에게는 그 부탁을 하고 그러면 좀 들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긴다. 하지만은 이 월살 일에는 택일로는 좀 마땅하지 않은 그런 날이다. 좋은 날은 아니다. 택일로는. 그러니까 월살이 좀 고초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고통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죠. 화계 충한다. 월살은 화계를 충한다. 뭐 그렇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12신살 중에 월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월살 다음에 망신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